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인 김부겸 차녀 사위의 이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지금 한창 공방을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들이 채택됐습니다. 자, 라인펀드와 관련된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참여연대 간부 출신인 김경률 변호사 회계사. 자,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진중권 씨 등과 함께 이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 오늘 국회에 나와서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정정의는 탁현민의 소품 정도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 김부겸 차녀와 사위의 이 라인 펀드, 이 테티스 11호라는 이 펀드는 이 정경심 씨의 블라인드 펀드,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 펀드와 유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는 이 펀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 펀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몰랐다, 사위가 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이 펀드는 좀 이상합니다. 자, 특히 이 라임 사태가 터지기 몇 달 전 이 보험성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한 건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일가가 가입한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 국세청, 검찰의 수사 결과로 입증해야 될 영역이라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 김경률 대표, 지금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경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자, 김경률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인펀드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 펀드의 구성과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환매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특혜 케이스로 구성되어졌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봐도 누가 이걸 갖다가 특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한 특혜입니다.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김부겸 차녀 탤런트 출신입니다. 상당히 드라마에도 나오고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남편,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는 준재벌 그룹의 재벌 2세인가 3세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김부겸 차녀가 투자한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는 다른 펀드와 다릅니다. 매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펀드는 매일 환매할 수 없습니다. 또 가입자가 부담하는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도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정말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 6명 중 4명이 김부겸 후보 차녀 부부와 외손자 외손녀입니다. 외손자 외손녀는 3살 6살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나이의 아주 새까만 이 꼬마들이 이 펀드에 이름을 올립니까? 그것도 3억씩 투자를 합니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라임 측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이런 펀드를 구성했을 때 의도가 없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6명인데 한 명은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고 또 하나는 법인일 겁니다. 아마 상당히 큰 돈,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김부겸 차녀 가족이 투자한 돈은 12억입니다. 사위가 3억, 딸이 3억, 그리고 외손주, 외손자가 3억씩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3살짜리가 3억씩 투자합니까? 펀드에 우리나라는. 아무튼 희한합니다. 자, 김 대표는 라임 측이 의도를 가지고 김 후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2달 전인 2019년 4월에 이 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두고 시점이 상당히 미심쩍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의혹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WFM 펀드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이 정경심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는데 김 후보자 가족 의혹 양상과 비슷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렇다며 당시 조국 전 장관도 어디 투자하는지 몰랐다. 김 후보자가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딸과 사이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액면,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무조건 나는 모른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상투적인 해명이었습니다. 과연 김부겸이 몰랐을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주 세게 했습니다. 여기에 소환된 사람은 탁현민입니다. 자, 이 김경률 회계사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되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미디화 됐다는 겁니다. 매몰차게 말씀을 드리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김경률 회계사 이번 국회 정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 청문회가 끝난 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해서 이 김부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공정의 문제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딸은 말이야, 뭐 탤런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남편은 엄청난 뭐 기업 뭐 재벌의 아들이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테티스 11호 이런 것도 막 만들어주고 난리 났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김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의 딸과 가족, 딸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위를 가지고 또 얼마나 뒤흔들었습니까? 과거 유명한 정치인들 사위 문제, 마약 참 누군지 기억나시죠? 아무튼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인이면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면 여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김부겸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청문회가 끝나도 상당 기간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